세 가지 고려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퀴즈 3개를 주셨는데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네모네모네모다. 저포입니다. 그걸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신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저 말고 웬만한 전공하신 분한테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오늘은요, 도자기와 직물로 고려시대를 연구하신 이강한 교수님과 함께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자기하고 직물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도자기든 직물이든 고려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야이긴 한데 완전히 새로운 고려만의 제품으로 변형을 해서 밖에다가도 많이 수출하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변형의 모습들이 보이는 두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오늘 도자기와 직물을 통해서 본 3가지 고려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퀴즈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모모를 방직 공장으로 썼다. 뭐 이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뭐 전국을 방직 공장으로 썼다. 국가 중요 시설을 쓴 걸까요? 군대를? 정답은 궁궐입니다. 아예 직물을 만들기 위한 궁궐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궁궐이죠, 그러면? 그 삼현이라는 지역에 했다고 해서 삼현신궁이라고 고려사에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에다가 곡식, 비단 그리고 방직 기술자로서의 체녀들을 다수 배치를 한 다음에 직물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게 어느 왕 때입니까? 무역으로 유명했던 국왕이 바로 충해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이 1340년대 전반 벌였던 일이 바로 이 삼현신궁의 건립과 그를 통한 직물 제작이었습니다. 아, 충해왕의 업적 중에 하나인가요? 예. 근데 충해왕이 사실은 이 재무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어떤 이익을 올리는데 굉장히 관심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고려 후기에 몽골 제국이 만들어지고 그 제국을 통해서 이 회회인들이 한반도에 오니까 충해왕이 이 회회인들에게 포를 수출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코리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 그렇게 알려진 코리아 건가요? 또는 까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 알려지게 된 것에 이런 회회인 그다음에 남아시아, 서아시아 사람들의 이제 기여한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 이건 쉽네요, 문제가.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네모네모네모다. K 직물의 탄생이 네모네모네모네모다. 고려 직물. 예, 뭐 고려 직물일 수도 있겠는데 다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명칭이 뭐죠? 직문저포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신 문제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는 저 말고 웬만한 전공하신 분한테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대단한 발견, 대단한 기술인가요, 직물에서? 이게 아마 금속사를 써서 무늬를 표현한 저포일 거다라고 추정을 해왔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면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게 백문이 불여일견, 직문저포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직금인데 이제 순수 모시라기보다는 이제 모시와 견직물의 교직물 위에 금사 또는 은사로 무늬 또는 특정의 표식을 했던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기단도 들어가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지금 모시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 무늬 부분이 이제 금실로 표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특하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모시에다가 금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제작 단가가 좀 덜 듭니다. 고려가 원래 유명했던 모시를 활용하면서 단가도 좀 줄이고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더 특이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바탕 베이스를 바꾼 거군요. 그렇죠. 우리의 그 모시 베이스로 바꿔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도 따고 우리 독창성도 넣어서
실제로 수출에 있어서 더 잘 되는 그런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냈다는 예, 얘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DNA가 있어요, 그런 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100% 알겠습니다. 뭐뭐뭐뭐뭐뭐에서 건져 올린 고려 장인들의 자존심. 네, 이거는 신안 앞바다 유물입니다. 근데 이 글자 수는 제가 못 맞힐 것 같고요. 신안 앞바다 거기죠. 유물 맞죠? 해저 유물 맞죠? 맞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선이 되겠습니다. 예. 네. 글자 수까지는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예. 이게 언제였죠? 이게 지금 1323년에 그 오늘날 영파 지역에서 출발했던 중국 배입니다. 그 배가 일본으로 가다가 신안 앞바다에서 가라앉아가지고 1976년 1월 9일 한반도 서남단 도독도 앞바다에서 한가로이 그물을 걷어올리던 한 어부에 의해 수백 년간 바다 밑에서 잠자고 있던 중국 송원대의 도자기가 발견됐습니다. 1970년대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맞습니다. 고려청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왔다. 총 7건이 나왔습니다. 그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보존 상태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유물들이 다행히 잘 나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일본은 그럼 우리하고 그때 소위 말해서 직교역을 안 했나요? 직교역이 왕성했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고 1323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려가지고 일본으로 재수출된 경우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개무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고나라입니까? 이게 생각보다 1323년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유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 그러면 중고나라보다는 이제 중개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고려의 왕들은 무역에 대한 고민을 더 했던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재정적인 파탄 이런 부분을 해결할 해법이기도 해서 그 해외 상인을 섭외를 해서 자신의 무역을 대행해줄 어용 상인으로 만들거나 아예 무역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정부 구조를 바꾸거나 궁궐을 만들어서 이제 방직 공장으로 굴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도자기와 직물을 통해서 진짜 고려 시대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자기하고 직물은 딱 눈에 보이는 굉장히 가시적인 문화유산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대한 다른 관점을 불러일으키는데 뭐 조금만 도움이라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자기, 직물, 요 유물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